의식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러니까 다른 결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서양의 어떤 그 흐름이 한쪽이 어떤 의식 쪽의 어떤 그걸 좀 치중을 해서 건세가 출발이 되었다면은 이쪽은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어떤 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반인간주의, 인간적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반인간적인 혹은 반의식적인 뭐 그렇게 이제 이 경향 자체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서로 깔리면서 서양의 어떤 그 흐름을 형성하는데 들레즈가 이제 주로 비판의 어떤 그 대상 자체가 일단 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그 철학적 흐름 자체, 곧 의식에서 출발하는 그 철학 자체가 또 서양 어떤 그 문화의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고 현대까지 계속 그 주체에 대한 그 극복의 어떤 대상으로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들레즈가 그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판 어떤 목적점은 분명해요. 의식으로 기본 세계를 근거지우는, 그러니까 의식을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데카르트를 공부를 하고 뭐 칸트를 공부를 하고 해결을 하고 사르트르를 온 건 그 전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 즉 주체로서의 어떤 의식이 내재되어 있고 그 주체로서의 의식이 세계를 근거지우는, 즉 정초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이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런 배웠지 않습니까? 계속 그 지각하고 다 해도 마지막 나중에 그 밀랍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그 어떤 직관, 그거는 바로 그 이성. 그게 이제 서양의 어떤 근대의 큰 그 어떤 출발점을 이루는 어떤 그게 이제 해결해서 완성이 되면 뭐 후설과 사르트르를 거치면서 의식의 어떤 큰 그 경향을 이루는데, 이 경향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바로 세계를 의식을 통해서 정초, 근거지우려는 그런 어떤 정초성이 바로 이 의식 속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들레즈가 니체와 베르그송의 어떤 그 철학을 내재화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면서 그 비판의 어떤 자체가 바로 이 의식에 대한 즉 정초로서 근거지우는, 세계를 근거지우는 어떤 그 정초로서의 어떤 의식에 대한 어떤 비판점을 이 들레즈가 이제 내세우죠.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이런 건데, 이 의식을 그 근거를 지울 때 진짜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함축된 의미 혹은 그 안에 그 내포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세계하고 의식하고의 어떤 하나를 우위에 두는 거죠. 우위에 둔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서양사의 어떤 서양의 정신사의 흐름 속에 그 신이 더 근원적으로 이 세계를 정초지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피안의 어떤 세계 자체가 결국은 그 어떤 형태로든 이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극복돼야 될 단계로서의 세계가 자꾸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이 되는 그 자체가 이제 니체를 통해서 그리고 베르그송을 통해서 그리고 들레즈를 통해서 이제 비판이 되고 극복이 되죠. 그 극복이 이제 되는 것이 개념이 이제는 그러면은 가장 더 근원적인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플라토를 공부를 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현세 지각적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그 불완전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이데아에 의해서 우리 그 이데아의 어떤 원본적인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모방을 하기나 아니면 그대로 그 형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이 세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이 현실 어떤 세계 자체를 플라톤의 식으로든 아니면은 근세 이 의식에 의해서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세계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세계를 계속 어떤 형태로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초월적 세계를 상정을 하는 건데 그런 초월적 세계를 상정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결국은 의식 혹은 세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 방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여러 다양성 같은 것들을 낳게 되는 근거라고 보는 거죠. 이 차이 자체가. 이제 요게 조금 이야기가 딱 하기가 힘이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서동욱 교수가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하나 이제 제가 그걸 하면은 이 차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인용을 이제 그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끌어와서 이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천둥 소리의 어떤 말로 이 다라는 말을 라는 말이 천둥 소리로 울릴 때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형태가 세 가지 형태의 가장 주요한 어떤 형태로 요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는 다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다야방,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다마땀. 그런데 그 내재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글의 의미는 요런 그 내재된 의미는 이거에 하나는 주어라. 굉장히 지금 철학적인 어떤 깊은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야방 이거는 어떤 공감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다마땀 이거는 어떤 절제해라, 자제해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 우파니샤드 그쪽에 나오는 어떤 그것들이 상당히 서양의 어떤 그 플라톤의 어떤 그 깊은 도덕적 어떤 그 완성된 어떤 형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데 일단 우파니샤드의 어떤 그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라는 어떤 천둥 소리가 울리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 요 세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이제 요 한글 우리 속에 내재되는 어떤 의미가 이건데 요게 뭔가 하면은 이 다라는 거를 그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즉 그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게 이 세 가지 어떤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하고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대로 다땀 뭐 이렇게 되겠죠. 다땀 다따 그다음에 야 밤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건 야 땀 뭐 이렇게 쭉 하면 이 다라는 그 자체를 여러 형태로 다 이렇게 하는 요 지금 차이들이 지금 발생하는 방식으로만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체는 다는 다땀, 이 다야땀, 땀야땀 이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차이 자체가 되는 거죠. 차이 자체가 바로 이 다땀, 다야땀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세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이 방식 자체가 바로 지금 차이가 발생된 건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차이가 발생된 건데 이런 차이를 발생하게끔 해주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거를 제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존재라는 게
안에 일위성이라는 게 존재는 뭐를 이야기해도 다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샛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다음에 샛별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샛별 말고 금성 또 다른 말로 또 뭐 있죠? 개발학인가? 예예 뭐 개발학. 예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형태의 어떤 여러 형식으로 주어지는 어떤 의미 방식으로 의미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만은 이것이 샛별이 존재한다 하고 존재, 이것도 금성이 존재한다 하고 또 존재. 그런 다음에 바라기 이런 방식으로도 이거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칭은 다 동일해도 이해하는 어떤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존재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형식상으로 이해를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요거하고 요거의 그 관계는 지금 뭐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다와 이 요 형식의 어떤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차이 자체가 지금 이 각각의 어떤 존재의 근거를 지금 이룬다는 거죠. 요게 지금 선생님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플라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금성의 근원적인 어떤 뭡니까? 이데아가 있고 또 샛별의 근원적인 이데아가 있고 또 개밥바라기 이거에 대한 어떤 이데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들레즈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이 차이들 자체가 나타나는 거로서만 그걸로 이거를 가능하게만 해주는 것 그걸로서만 있는 그런 방식을 바로 이 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플라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의식으로 근세 의식 그 이론들 많이 이제 근세에서 의식 자 뭐 이렇게 했는 하고 플라톤하고 이게 상당히 우리가 같이 공부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의식을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뭔가 하면 자기가 정초로서의 근원을 자기의 의식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대해서 뭡니까? 정초해주는 근거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플라톤은 그 근거가 그냥 실제하는 이데아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둘 다 들레즈가 보기에는 둘 다 같이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이데아든 의식이든 간에 우리가 현 세계에서 보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들레즈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지금 요 세 개끼리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로 시작하니까 요 세 개가 요 유사성을 그 정도의 유사성밖에 이제 안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플라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데아의 어떤 근거가 어느 게 더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사성에서 유대성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존재에서 그래서 최고의 어떤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가깝다. 그렇게 해서 이걸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왕이라든지 성려 계급이라든지 그런 다음 밑에는 하층 계급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의 계층이 형성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사회가 중세 때 그리고 조선 때도 보면은 막 이렇게 이제 사회 신분을 나누지 않습니까? 밑에 하층 몇 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왕 이렇게 딱 하는데 왕의 신비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왕이 모든 진리를 할 수 있는 걸 다 가졌기나 가장 가까이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존재의 어떤 방식도 그 이데아의 플라톤의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 근세 때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동양식의 어떤 사고 방식에서도 성인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비판받을 수 있는 혹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존재의 어떤 세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들려서는 이거하고는
서로가 대해서 단지 유사성의 어떤 차이만 다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존재 유사성만 있을 뿐이지 각각의 어떤 고유성을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차이이고 이 차이를 낳게끔 하는 그로서 밖에만 의미가 없는 거이 존재라는 것 자체가. 네, 여기 쌤이 조금 그 질문 아직 표정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다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 제가 늘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질문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중에 쌤 오케이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지금 해결이 말하는 추상적 보면서 그런 다음에 그런 특수성으로 가서 실체보다는 표상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실체에 대해서 표상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쌤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잘 좀 풀이를 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그거 뭐 금성이라는 전체가 실체가 있다면 그걸 문화에 따른 문화나 뭐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뭐 금성이라 볼 수도 있고 개박바닥이라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그거는 그 문화권의 공통적인 관념이나 개인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 지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표상의 산물이잖아요. 이게 저렇게 이름 짓는 거는. 들레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차이가 그런 표상에 더 가까이 집중하다 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뜻이죠. 쌤한테 질문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넘어갈게. 잠깐 죄송합니다. 아니 쌤, 그 질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넘어가볼게. 쌤.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의 밀락, 본성, 본질 이런데 만약에 대입을 시켜 본다면 이제 데카르트는 밀랍의 본질이 먼저 있고 그게 여러 가능한 다른 양태, 가능태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들레즈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에 이미 나타나 있는 이러한 양태들 내지는 또 가능한 어떤 양태들의 그 차이로서만 서로 비교되는 차이들, 그리고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공통되는 어떤 동일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본성이라는 본질이라는 이 상위 개념을 만드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태라든지 현재 존재하는 양태가 더 본질에 더 우선적이다. 예. 그렇게도 또 이해가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쌤, 한 말씀 하시겠? 예, 쌤. 그러니까 표상은 이게 자기 관념 있잖아요. 예. 관념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인식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내가 갖춘 관념, 문화나 이런 구체적 경험에 의해서나 내 어떤 시각이 결정되고 어떤 감각이 폭이 결정되잖아요. 그거에서 이름 지어지고 그게 존재라는 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규정 지어지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 과정이 산물이 표상인데 표상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더 존재 인식에 더 집중을 하는 건가? 그렇지. 무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미 천둥 소리가 탕탕 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누구한테나 다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는 다 따로 받아들이고 그 속의 의미는 주어라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다야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담야땀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플라톤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세 개 중에 분명히 두 놈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왜? 이데아를 안 닮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게 틀린 게 없는 거야. 어느 하나라도. 다 자기 고유의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단지 얘하고 다른 거는 뭔가 하면 플라톤은 위계식으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가 딱 이걸 딱 이게 이래야 딱 이래야 하면은 전부 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되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어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벌써부터 아마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그걸 지금 한 가능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닮은 거라고는 이 세 개하고 닮은 거라고 D로 시작하는 요 다밖에 이제 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자기들한테서는 뭔가 하면 유사하게 이 다라는 그 어떤 근원성에 관련돼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에 대해서 우월적이나 아니면 어떤 존재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하면은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너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 그 자체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긴데 다르게 생긴 게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왜 다 같이 D로 시작했으니까 다 같이 D로 시작하니까 뭔가 있는데 이 D라는 다라는 거는 모르는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정체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 들레즈 이야기식으로 그대로 하면은 이것은 그대로 어떤 뭔가 하나의 기호로 주어지고 뭔가 알아라 인식하게끔 해라 라는 어떤 과제로서만 어떤 강제로서만 주어지지 즉 상상에 의해서만 이것에 의해서 주어지지 이 방식에서는 하나의 어떤 개념의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 방식 여기서는 분명히 이성이 이제 관여를 하고 여기는 상상의 어떤 그 관념으로서만 위치를 차지할 뿐인 거죠.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상상의 어떤 방식으로 그냥 뭔가를 정체를 밝히내는 어떤 그걸로서만 주어져 있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딱 해버리면 내가 왜 내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나 해버리는가 하면은 이거 다 같은 거라고 같은 동그라미 속에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다 같이 다로 시작했던 거니까. 그래서 내재성이 어떤 철학이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여기 바깥에 어떤 뭔가를 신이나 이데아를 상징할 필요 없는 혹은 의식의 어떤 근거를 둬가지고 이걸 근거 지우는 어떤 걸로 상징할 필요 없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각각의 어떤 고유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체성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걸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예전에는 그거 인간 존재가 어떤 특정한 존재자에 의해서 보존받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보편성이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인간 투자할 거 없고 그죠? 그렇죠. 투자할 거 없고 주변의 모든 우주 만물과 동등한 차원에서 보편적 인간의 보편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들레즈 같은 생각은 뭔가 하면 왜 내재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위에 또 썼는가 하면은 결국은 어떤 무엇인가 그 어떤 근원적인 게 이데아하다 아니면 의식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교실 내에서 그냥 그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체화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각각의 부분인데 굳이 정신적 영역에 대해서 유물론과 예를 들어 유물론과 알레르기 반응하지 않고 약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데 유물론하고 그게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예, 다르지만은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왜냐하면은 베르그송도 들레즈 같은 경우는 베르그송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또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또 버전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딱 옮겨 보면은 그 사람도 유물론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들레즈는 이 물질과 이런 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베르그송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우리가 저는 사르트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서울에 이제 우리 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이 사르트르를 유물론자로 해석해요. 왜? 그 존재의 적자 그 자체의 해석을 그게 의식이 거기서 뭔가 자꾸 의식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바라봤거든. 예? 그렇게 좀 바라봤거든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그걸 유물론적으로 봐요. 근데 또 그 결국은 사르트르가 자꾸 이제 실존하면서 자기 그 결단을 자꾸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뭔가 하고 그때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유물론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물론적으로 되면은 사회 구조적 결정적으로 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유물론이 그거 할 때. 근데 사르트르에서는 그게 어떤 정치적 결단, 자유의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본 입장이 이렇게 그 유물론으로 보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뒤에 혼자 가서 이제 따로 할 때 유물론적으로 측면으로도 보고 또 그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어떤 유심론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 균형을 자꾸 유지를 해 나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거다 이렇게 그걸 못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제 아스펙트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때 여기도 이제 이 버전 자체를 지금 뒤집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버전으로 가버리면은 이거 반인간주의자예요. 반의식주의이고 왜? 아까 보니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거는 이럴 때 보면 이게 무의식이 되어버려요. 이게 의식 되거든요. 이 단계는 의식이 단계되고 이건 무의식 단계로 되어버려요. 좀 이따 좀 다시 제가 또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야 되고 한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은 이게 현대 철학 들어오면은 이 프로이드를 한번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나 아렌트로 넘어가기 이전에 프로이트를 한번 정리를 할까 싶어요. 제가 이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락강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뭐 현대 이 들레즈에서도 그렇고 베르그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프로이드에 계속 걸려요. 그러나 들레즈하고 베르그송하고 이쪽 근본적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의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그 프로이드한테서는 그 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식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철학에서는 그 진리를 자꾸 논의하기 때문에 의식과 뭐 이런 무의식 쪽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자꾸 지금 진리와 관계돼서 무의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강의를 한 번만 딱 그 중간에 그걸 해서 프로이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나 아니면 현대 들어오면 워낙 이게 자꾸 여러 면에서 걸리니까 여기서도 이 무의식은 프로이드식의 어떤 그 무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여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무의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들 방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 들레즈한테는 의식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잠깐 그 막간을 넘어서서 뭐로 잠깐 제가 넘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오늘 지금까지 잠깐 했는 것 중에 보면은 의식의 단계를 굉장히 좀 낮게 본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의식의 단계를 좀 낮게 본다는 거. 그러면은 들레즈한테는 이 의식과 무의식 관계가 어떤가 하면 이게 여집합이 무의식이에요. 여집합이. 그리고 이때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 의식의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 이외의 모든 것 그게 무의식이에요. 들레즈한테는. 그러면 의식 이외의 모든 것에 일어나는 어떤 방식이 무의식이니까 사실은 이 무의식은 오히려 그 들레즈한테는 더 포괄적인 거예요. 왜? 의식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의식의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 어떤 방식은 근원적으로 이 들레즈한테는 이 존재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혹시 개념이 조금 와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파르메데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톤을 거쳐서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그 근대 합리론으로 쭉 가는 것들 전체가 사실은 이 존재를 생명, 생성 이렇게 안 보고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또 생성 이렇게 되는데 존재 자체가 생성이라는 거죠. 생성. 그리고 생명인 자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는 이 의식은 이 중에서 어떤 아주 일정한 부분만 차지하는 어떤 특정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만약 근대나 플라톤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생명 자체는 그냥 쪼그라드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큰 어떤 이 우주 속에 조그마한 게 이렇게 뭉뚱그리는 놓은 압축된 형태에 불과한데 들레즈나 이쪽에 그 베르송이나 이쪽으로 오면은 세계 전체가 그냥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엘랑 비탈 같은 설명을 통해 가지고 그좀 정확하게는 저 쌤하고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우연성의 가능성을 이 생 자체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질성에 대한 어떤 혼용 그게 어떤 그 생성 가능성 때문에 우연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화론을 이제 근거지어주고 모든 어떤 인식의 어떤 방식조차도 다 근거지어주는 어떤 방식. 그래서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이 생명 현상의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의 조그만하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거로 그렇게 이제 파악되는 거죠. 예, 쌤 조금 더 아까 뭐 요소 이제 다른 단계로 또 넘어가야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요 쌤 조금 더 이해 쌤 좀 이해 어떻게 하셨어요? 쌤 괜찮아요. 그럼 우리 박 원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 이제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데서 좀 논리적으로 어떤 그런 거라든지 뭐 아직은